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는 8시 54분 5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5분 정도 남겨두고 있어서요. 좀 여유롭게 현재 준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강보합권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혼조 양상으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좀 마쳤었는데 우리 증시 에너지가 지난주 후반부터 미증시 대비로 조금 더 좋습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죠. 0.3%, 7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2357.49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주요 이동평균선 하나둘씩 회복해가는 구간인데요. 20일 이평선이 2370선 라인대에 있습니다. 오늘장 조금 더 힘을 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지난주 금요일에 21선이 회복이 됐죠. 오늘장도 출발은 조금 더 코스피보다 강할 것 같은데요. 0.5% 정도 반등세 유지를 하면서 770선 라인 딱 맞춰놓으며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3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 들어서는 또 개별 종목군들 이슈라든지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좀 키워드로 그룹핑이 될 만한 부분은 제약바이오 섹터, 코로나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순환매 양상 눈에 띕니다. 그리고 무증 키워드는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상증자를 검토한다라는 소식만으로도 종목군들이 들썩이는 요즘인데요. 또 신진 SM이 여기에 합류를 합니다. 종목군 하나씩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신진 SM 같은 경우는 지난주 후반이었습니다. 장 마치고 나서 조회 공시 요구 답변이 나왔고요. 무증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바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만 해도 요즘에 주가가 이렇게 오릅니다. 상한가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 종목군들이 근래 들어 상당히 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꽤 나오네요. 갭상승 출발하기 때문에 본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 쪽에 PCL 14%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 이 종목도 약 6% 정도 강한 상승권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제약바이오는 또 개별 뉴스가 있다라거나 이러면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죠. 에이프로젠 제약 오늘장 7% 정도의 오름세, 펜젠 쪽으로도 7% 정도의 상승권 출발을 대기하고 있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계속해서 관심 가져 보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요. 오늘장에서는 만도도 눈에 띄네요. 오늘 나온 레포트들을 쭉 훑어보시면은요. 굳이 목표가를 조정하지 않더라도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레포트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2조 중반까지도 보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조 약간 넘을 것이다 라는 게 컨센서스였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번 2분기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지금 하나증권 쪽에서 예전에 하나금융투자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증권에서 만도 오늘 레포트를 냈는데요. 중국 봉쇄가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됐고 악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이제는 회복 국면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만도 오늘장에서 약 5% 정도 갭상승 출발 앞두고 있다는 점도 체크되고요. 사이즈 큰 종목 가운데서는 현대차 이쪽으로도 한 1.4% 정도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도 2% 정도. 기아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약 30%나 상회할 거다라는 전망. 그러니까 이번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대체로 출발선이 다소 위쪽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상당수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모 쪽 키워드도 알게 모르게 하나둘씩 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바이오니아도 탈모 관련된 종목으로 좀 거론이 되는데요. 탈모 기능성 이 화장품이 안정성 최고 등급을 받았다라는 소식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연속성이 일단은 좀 나오고 있고요. 바이오니아가 20%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전국부터 탈모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핫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 작은 뉴스 하나에도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종목군이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니아는 41,000원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7월 1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 주 초반에는 슬슬 워밍업을 하시고요. 주 후반에 좀 본격적으로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에 TSMC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주 후반에 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주요 일정들은 소강 국면입니다. 장 마치고 나서 뉴욕 연은 총재의 연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주요 경제 지표들은 지금 일본 쪽에서 핵심 기계류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는데 우리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일정상으로는 지금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아마 장중에 나오거나 이미 나왔던 뉴스에 좀 반응을 할 텐데요. 하나씩 훑어보겠습니다. 양쪽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동시효과보다는 탄력은 약합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0.3% 정도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2357.2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동시효과 때는 한 0.5%까지 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770선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현재는 0.2% 정도 오르면서 767.97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양시장 나란히 이어가고 있는데 탄력은 지난주 후반만큼 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야간 선물 쪽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권이거든요. 우리 증시와 동시간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약간은 좀 부담스럽죠.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 한 0.2% 정도 나스닥 기준으로 약간 좀 무거운 발걸음을 떼고 있어서요. 변화 상황 나오면 중간중간 체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지수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 지난주 후반에 좀 컴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거를 연속해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속해서 2천억 안팎으로 사들이면서 외국인이 좀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게 했는데 현재는 거의 뭐 외국인 수급으로는 잡히는 게 아직까지는 없고요. 개인이 매수, 기관이 매도입니다.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관망세입니다. 기관 쪽에서는 64억 정도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60억가량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쌍끌이 매수였는데 지금은 나란히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229억 원 팝니다. 장 초반인데 꽤 물량 많이 내놓네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활용해서 대규모로 좀 나온 듯 보이는데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1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 소화를 하는 254억 원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포지션이 정반대로 쌍끌이 매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수 15억 원 정도 제한적이나마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전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200억 넘게 쏟아졌었는데 프로그램 쪽으로 아마도 해석이 됩니다. 비차익 거래가 270억이면 평소 대비 좀 많이 나오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업종상으로 절반 정도씩이네요. 반반 정도씩 됩니다. 눈치 보는 분위기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고 현재 지수도 보합에서 좀 아슬아슬하게 상승불, 그 사이에 코스닥이 파란불이 들어오네요. 이 정도 수준이라서 업종별로도 거의 뭐 양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한 쪽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장 가장 강한 섹터는 의료정밀입니다. 요즘에 의료정밀에서 SD바이오센서, 이 코로나 이슈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따라서 업종지수 영향을 받는데요. SD바이오센서를 비롯한 진단키트주들 오름세 나타내면서 의료정밀 섹터 현재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운송장비입니다. 오늘장의 히어로가 아마도 자동차가 되지 않을까,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충분히 힌트가 나왔는데요. 자동차 쪽이 좋습니다. 조선주도 일단 지난주 후반에 약간은 좀 휘청되다가 지금 플러스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운송장비, 자동차, 배 나란히 순항을 하면서 1.31%의 상승권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 그 뒤를 잇고요. 통신과 제조 순으로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보시죠. 가장 부진한 쪽이 건설업이네요. 건설 섹터 1.2% 밀리는데 급락은 없습니다. 다만 GS건설이라든지 현세건설, 대형 건설사들이 2% 안팎으로 밀리면서 업종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고요. 운수, 창고, 화학섹터, 음식료품, 그리고 전기가스 순으로 약세권 내 흐름 띠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도 좀 섞여 있었는데요. 현재 시총 상위도 보시면은 거의 한 반반 정도 되는 듯 보입니다. 보시면은 오늘장 자동차가 강하다. 이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쪽, 이쪽 기술주들은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제는 좀 살아나려나 싶었던 삼성전자. 오늘장도 플러스권 흐름이지만은 음봉입니다. 현재 장 초반에 시가가 한 1% 정도 오르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탄력이 약간 줄어서 강보합권 정도 삼성전자 기록되고요. 하이닉스도 보합권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두 종목은 다소 좀 잠잠한 출발이고요. 2차전지 쪽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5% 밀리고 LG화학도 2.7%, LG화학이 좀 많이 밀리네요. 이런 모습이지만 또 삼성 SDI는 강보합권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이쪽이 좀 무난하게 상승권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길을 끌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워낙에 오늘은 들쭉날쭉 섞여 있네요. 좋은 쪽은 제약바이오, 안 좋은 쪽은 게임입니다. 펄어비스가 톱10 가운데 가장 낙폭이 깊습니다. 4% 정도 밀리고 있고요. 가장 좋은 종목 시젠 4% 넘게 오름세 나타내며 6거래일 연속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 오르는 종목이 600개, 하락 종목이 1,500개. 하락 종목이 빠르게 많아지고 있네요. 양시장 지수가 마이너스권 약박으로 돌아섰고 다만 좀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1,597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9시 6분이나 됐네요. 그럼 10분 빠르게 써보겠습니다. 특징주 짚어보는 10분의 승부사 시작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신기수 전문가님 바로 눌러주셨어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은 뭐 자동차 안 볼 수가 없겠죠. 자동차의 현대차, 기아차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은 이제 인센티브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그 인센티브가 뭐냐면은 이제 차를 살 때 여러 가지 것들 이제 그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인데 지금은 공급이 부족이고 수요가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도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좋다 하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 기대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반도체 팹들이 PC하고 스마트폰 쪽에 여러 가지 물량들이 좀 줄어들면서 지금 그 라인을 자동차용 반도체 쪽으로 좀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보다는 아무래도 뭐 IT용 반도체들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그쪽에 집중을 하다가 그쪽에 이제 그 주문이 좀 줄게 되면은 자동차 반도체를 만들고 그러면 자동차에 그동안에 이제 공급 부족이었던 반도체 공급 부족 완화가 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자동차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좀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보면은 현대기아차 물론 좋고요. 만도가 오늘 4% 정도 이제 뭐 올라가고 있는데 뭐 이제 그 SL 같은 종목들도 미국 쪽에 좀 3%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현대기아차 가까이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실 수가 있고 부품주들 중에서 이제 소형주들이 있어요. 뭐 화신도 지금 미국 공장 뭐 그거 괜찮고요. 또 현대공업이라든가 부산주공 이런 소형 종목들이 조금 탄력 있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움직이는 이제 그런 쪽들 부품주들 지금 뭐 눈여겨보실 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부터 출발을 해봤고요. 최원재 전문가님은 어떤 쪽 보세요? 네, 코로나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는데요. 뭐 백신하고 진단 키트 쪽 좀 보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도 강합니다. 한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 키트 쪽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수젠텍이 제일 강했는데 오늘 수젠텍은 지금 마이너스권이고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렉지노미스도 한 1.5% 상승, SD 바이오센서도 5% 넘게 좀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예측치는 우리가 전망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주가는 미리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고 선반영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단계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가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거나 줄어나거나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일정 부분 어떻게 본다면은 기술적인 영역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보면은 실적은 여전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계속적인 피크아웃 우려가
이런 종목들을 지배하고 있는 만큼 단기적인 트레이딩권으로 지금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쪽에 뭐 접근을 원하시면은 접근은 가능한데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마주의 논리를 좀 활용해보자. 이렇게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 매기 확산되는데 대응 전략까지 간략하게 팁을 주셨네요. 신규수 전문가님. 예, 원숭이 두창주들이 오늘 조금 오릅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죠. 원숭이 두창주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제 미코바이오가 18,000원 땅 갈 때 이제는 WHO에서 비상회의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디레이다. 이제는 매물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제 생각에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엄청난 반등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의 반등이 좀 나올 때 미코바이오 기준으로는 한 13,5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진맥트릭스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하면서 고가를 뚫으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따라잡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와 다르게 테마의 힘도 또 연속성도 좀 약한 그런 섹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리니까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원숭이 두창 관련된 종목군들 지금 테마주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든지 원숭이 두창 두 분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또 투자 전략을 세워주시네요. 이런 종목군들을 포함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전반으로는 일단은 좀 매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그 사이에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만 좀 강한데요. 지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3.5% 상승, 가온칩스 같은 경우 신규 상장주인데 한 2.2% 상승.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고요. 지금 해성 DS가 지금 5% 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해성 DS의 상승은 차량용 반도체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은 미국 시장에서 언세미컨덕터가 강세였기 때문에 상승으로 나타나는지 특별한 아직 뉴스가 나오는 건 없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 국면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2분기 실적이 해성 DS는 긍정적인 만큼 지금 접근하는 가격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성 DS는 올해 말까지는 계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반도체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일부 어떻게 본다면은 뉴스가 있는 종목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쪽 아니면은 지금 시세가 상당히 부진하죠. 하반기 디램 전망이 더 어두워가지고 그런 영향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주가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당분간은 어떻게 본다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미국 시장의 가치 변동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신규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보세요? 예, 오랜만에 화학을 좀 보면은요, 화학주들이 계속 급락입니다. 이제 화학주는 유가가 올라가면,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유가 올라가면은 원재료가 올라간다고 빠지고, 또 그 유가 빠지면은 경기 침체 온다고 빠지고, 이러면서 계속 빠질 일밖에 없죠. 그래서 석유화학 쪽에는 계속 제가 매도 의견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케미칼이 또 신저가 또 쓰고 있는데, 석유화학 쪽을 계속 붙들고 반등 나오기만 기다리기에는 지금 시장이 다른 기회들이 지금 오는 것 같으니까요. 조금 이제 기회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정유화학 쪽에 보면은 바닥은 잡은 듯 싶어요. 이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유가가 제 생각에는 러시아 쪽에서는 자기들 그 오일 상한제 도입하게 되면 유가 또 폭등할 거다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할까. 지난번에 이제 유가 너무 많이 올라갈 때 다들 이제 그런 데 대한 선반영들이 된 것 같기 때문에 유가 다시 신고가 못 쓸 걸로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 석유화학이든 정유화학이든 어느 정도 정유화학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겠고, 석유화학은 바닥 잡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쪽도 반등 나올 때 비중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 롯데케미칼은 또 신저가였군요. 이렇게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동안 상승분을 좀 빠르게 반납하고, 이쪽 NCC 쪽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어떤 쪽 보세요? 네. 지금 상승 종목보다는 지금 상승 종목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대한항공 좀 보고 있는데, 대한항공 이스탄불발, 긴급 착륙,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 움직임이 좀 궁금은 했었는데, 지금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5% 정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역시 1.56%, 역시 같은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러나 지금 LCC 쪽도 같이 안 좋아요. 제주항공도 2.8% 정도, 거의 3% 가까이 하락하고,
진에어는 뭐 그쪽 계열이니까 같이 하락하는 거는 맞는데 전체적으로 항공주들이 안 좋은 모습입니다. 역시 항공주들은 유가에 지금 뭐 어느 정도 영향도 있지 않나? 유가가 뭐 한 2% 정도 상승했죠. 뭐 그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하락하는 거라면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하락의 여파가 더 진행이 되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 특징주 요거 마지막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인가요? 예, 지금 이제 뭐 신재생 원전 쪽을 계속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원전 쪽에는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반등이 좀 시원치 않죠. 근데 이제 이런 기회가 지금 매수 구간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어쨌든 원전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정부 쪽에서도 8월 달에 이제 원전을 우리나라 코리아 텍소노미에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의 넣을 걸로 보이죠. 이제 그런 모멘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뭐 두산 에너지 에너빌 같은 경우는 이제 체코 쪽에 이제 뭐 관련해가지고 뭐 일이 터지게 되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모멘텀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눌린 구간에서 보시고요. 태양광은 오늘 살짝 좀 오르네요. 그러니까 신재생과 원전 쪽에서 순환매성 어떤 이제 움직임들이 조만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지금 포기할 시기는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부분 그리고 그렇지 않지만 시장에서 서서히 좀 매기가 확산되는 종목군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구체적인 좀 전략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자동차는 신기수 전문가님 체크해 주셨으니까 다양한 시각으로 이번 최원주 전문가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장 거의 뭐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대 오토에버나 뭐 한운 시스템 이쪽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지금 접근해봐도 될까요? 네, 자동차 관련 주식 최근에 뭐 저번 주 한 뭐 수요일서부터 국내 증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요. 많이 못 갔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좋다고도 나오고 있지만은 주가 못 갔고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 많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본다면은 다른 종목하고 좀 키 맞추기도 나오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현대차, 기아 지금 모두 강세고 특히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강세입니다. 역시 파급되는 뭐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된다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 지금 뭐 5% 넘게 6% 정도 상승하고 있네요. 만도 같은 경우에도 5% 넘게 상승하고 있고 뭐 지금 현대 오토에버도 지금 한 2% 넘게 강세.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한 2.3% 강세. 전체적으로 본다면 역시 자동차 관련 주식들은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요. 현대차 하고 지금 나오고 있죠. 보시면 바닥권에서 뭐 지금 탈피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많이 못 움직였는데 역시 뭐 쌍바닥 패턴 만들면서 가고 있고 뭐 저번에 이제 추천 한번 드렸던 화신 같은 경우에도 N자 바닥형 모습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저는 뭐 완성차 업체로 접근도 괜찮다고 보고 부품 조금 탄력적인 거는 부품 업체가 좀 더 탄력이 있을 것으로 봐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축을 할 때 뭐 조금 탄력적인 거 원하시면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구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동차에서 이번에는 전기차 쪽 거기에서도 리비안 키워드로 압축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을 합해서 대원화성 한 종목이 상한가고요. 이 종목이 장 초반에는 1%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양봉이 좀 빠르게 길어져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리비안 애플의 팀쿡 CEO가요, 리비안에서 만든 전기 트럭을 타는 모습이 지금 언론에 잡혔답니다. 그래서 양쪽에 좀 동맹을 하지 않을까, 반 테슬라 진영 구축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은 해석하고 있고요. 거기에 공급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해프닝, 어떤 이슈가 일단은 좀 발생한 상황인데, 대원화성이 상한가고요. 에코캡의 움직임도 탄력적입니다. 지금 빠르게 고점 높이면서 17%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뭐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되겠죠. 애플 쪽에서 리비안의 차를 이제 타는 모습을 언론에 흘렸다는 거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추정을 좀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 안에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뭐 앨런 머스크는 어쨌든 테슬라 빼고는 전부 다 망할 거다 막 지난번에 이러면서 또 실제로 이제 1분기 때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다지 좋지 않으면서 이제 많이 빠졌었는데 요즘에 이제 반등이 좀 급하게 좀 나오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리비안에 애플 모멘텀이 붙었다.
그래서 이제 대원화성이 올라간다. 이건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예상 가능한데, 근데 이제 시세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어떻게 가늠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로 마감이 된다면 들고 있을 수 있겠지만은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분명히 또 비중을 좀 줄여야 되겠죠. 또 요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애플 키워드가 또 시장에 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애플카 모멘텀 관련주들이 지난번에 한번 올랐다가 다 죽었는데 오늘 당장의 시세는 주고 있지 않지만 이쪽으로 또 뭔가 좀 돌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애플카, 뭐 도시망공, 로봇 이런 이제 새로운 그 신기술 혁신 쪽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시장의 키워드들이 돌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좀 볼 필요는 있겠다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가 의견 주셨죠. 반등하면 정리를 하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양상이 앞에 보여줬던 때랑 비슷해서 당황스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진단키트 후발주자들, 먼저 갔던 종목군들은 빠지고요. 특징이 있다면 이제 원격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면서 원격 진료, 원격 근무 관련 주들이 들썩이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인성정보가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근래 들어서 6거래를 연속해서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B2 컴퓨터도 3% 정도의 상승권, 인피니트 헬스케어도 4.5%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격 근무 쪽으로는 ECS 보겠습니다. 현재 ECS도 6% 정도까지 오르네요. 그리고 알서포트 이 종목도 9%, 10% 정도까지 빠르게 고점을 높이는 양상 띄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은 동일하게 세워야 되나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뭐 진단키트나 바이오 백신, 그러니까 백신 쪽이 아무래도 코로나가 주 테마가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조금 눈길이 안 갔던 이쪽으로 좀 눈길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역시 전체적으로 백신하고 진단키트 주하고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서 먼저 꺾이면은 이쪽도 꺾일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같이 이쪽 시세 같이 주목하면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만 가지고 뭐 따로 떼어놓고 접근한다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그룹핑으로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짧게 대응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시죠. 예. 다음으로는 콘텐츠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후반에는 가파르게 밀렸던 이쪽 엔터라든지 뭐 콘텐츠 게임 쪽 나란히 올랐다면 오늘은 특징이 게임은 부진한데요. 콘텐츠, 영상 만드는 쪽 이쪽이 좋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으로 서 있는 A스토리 개별주기는 한데요. 지난주에 13% 지난주 금요일에 오름세를 나타내가지고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뭐 텐트폴 작품도 아니고요. 그랬는데 워낙에 인기가 좋다 그래서 저도 주말에 재방송을 하길래 슬쩍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흥행하는 드라마의 흐름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우리들의 블루스라든지 이런 나의 해방일지 그리고 이번에 우영우 신드롬까지 보면은 뭔가 좀 강력한 시각적인 자극보다는 내용이 따뜻하다거나 이런 힐링을 주로 다루는 드라마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살짝 보니까 이 드라마가 오늘장에서도 이 A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7거래를 연속해서 6거래인이네요. 6거래를 연속 상승, 현재는 10% 정도까지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가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 극장가에 대작이 상당히 많이 나온답니다. 뭐 외계인이라든지 비상선언 그리고 미국에서 토르 지금 이미 토르는 개봉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대작들이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서 쇼박스 보겠습니다. 현재 쇼박스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뉴도 2.5%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이 외계인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 국내의 SF를 본격화한 그런 영화라고 하는데요. 이쪽 CG 쪽으로 덱스터도 한 6%, 7%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즈익 스튜디오 1.3% 정도의 상승권. 콘텐츠 섹터 어떻게 보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콘텐츠 섹터의 특징은 이제 뭐가 좀 잘 될 것 같다. 뭐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다더라. 이러면 이제 올라가는 특징은 분명히 있죠. 근데 그 올라갈 때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가격인지 어느 정도까지 그게 잘 될 건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의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이제 A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영우 건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과연 이 건이 어느 정도의 매출 기여를 A스토리에 할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가늠을 못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늠을 못 하기 때문에 또 급등하기도 해요. 단지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에 이제 약간 좀 기술적인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금요일 날 비중 좀 줄였어야 됩니다. 오늘 더 올라가기 때문에
뭐 금요일 날 안 판 게 다행이다 이러지만은 계속 그런 식으로만 투자하시다 보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좀 다른 종목에서 난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비중 줄였고 오늘까지도 비중을 줄이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주셔야 될 영역이다. 다시 한번 뭐 35,0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죠. 쇼박스라든가 뭐 이제 그 덱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단지 이제 뭐 쇼박스의 자리라든가 덱스터의 자리는 보면 약간 좀 A스토리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조금 좀 안정적으로 보입니다만은 물려 계신 분들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일단 좀 비중 좀 줄일 필요는 있겠다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렇게 쭉 특징주를 보다 보니까 IT를 별로 안 다뤄봤어요. 오늘 IT가 좀 잠잠한가 싶어서 시세를 보니까 보합에서 망설이던 삼성전자가 이제 뭔가 좀 출발을 했나 봅니다. 1% 정도씩 상승하고 있고 6만 원 선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장 상승 탄력으로 2.21% 오르면 6만 원 터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1% 정도 오른 59,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상승을 하는데 활발한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반도체주들의 오늘의 흐름 그리고 삼성전자의 연속성 어떤 의미 있을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인들이 뭐 쇼커버링 다시 들어오는 모습, 환율하고 좀 연관을 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환율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쇼커버링 일부 매수 같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는 국내 헤지펀드가 뭐 매수를 시작했다는 뭐 그런 기사도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환율 시장하고 좀 같이 좀 묶어서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환율 시장이 안정이 안 되면 우리나라 시장 안정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한 6만 1,000원, 6만 2,000원이 단기적으로 그때까지는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000원대인데 여전히 10만 원 회복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뭐 전체적인 지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 시장하고 좀 연관이 좀 계속적으로 3분기 말 뭐 이 정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연동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좀 연동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좀 더 보겠습니다. 코로나 키워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신기수 전문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코로나 제약바이오주 모멘텀 있는 종목에서 답을 찾자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쪽까지도 오늘 양호한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HLB 그룹주들이라든지 뭐 동화약품, 모모 약품자, 모모 제약자 붙는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로 훨씬 더 나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키워드가 없는 제약 바이오주들 오늘 좀 특징적인 부분 볼까요? 예, 셀트리온 쪽에서, 뭐, 사고가 좀 나면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살짝 눌리는 분위기였는데, 뭐, 이제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이제 자리가 만들어지면은, 그런 이제 악재들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 반등이 나오면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예전에 상당히 좀 이제 시장에서 매기를 좀 끌어들였던 이제 그런 비코로나 계열의 종목들도 이제는 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제 뭐 텔콘 RF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 반등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가 올라가면서 이제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올릭스처럼 뭐 이제 siRNA 계열 쪽에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 반등이 지금 착실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죠. 그리고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지금 차트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신고가를 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바이오 제약 쪽에 투자를 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투자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면은 예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또 강해질 겁니다. 단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조건은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종목을 움직였던 스토리가 훼손이 안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고요. 뭐 임상 앞둔 종목들, 또 뭐 임상 발표 앞둔 종목들, 또 뭐 임상 신청 앞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일단 찾아보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행 항공 쪽 보겠습니다. 항공 쪽까지는 아니고요. 한 여행주 좀 집중해서 들여다보면은 지금 여행, 카지노 이쪽으로 다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어제 이 오후,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이 뉴스가 나올 때 즈음까지만 하더라도 이 총격 사고가 발생했다. 미 일본의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총격 사고가 발생했다까지만 전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장 마치고 나서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사관 쪽에서는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일본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당부를 하는 그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었죠. 따라서 일본 쪽으로 여행 가기가 또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옵니다. 하나투어 보겠습니다. 5%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칠 때쯤에 나온 장 마치고 나서네요. 마치고 나서 또 개별 악재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 더 있었는데요. 마크 호텔이라고 갖고 있는데 영업 중단에 들어갔답니다. 팔려고 지금 영업 중단을 한 것도 있고 워낙에 코로나 이후에 재정 상황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약세고요. 지금 롯데관광개발, 제주항공 모두투어, 진에어, 아시아나항공 다 마이너스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JTC가 이 일본 관련 면세점 하는 업체죠. 이 종목도 한 0.7% 정도 밀리고 있고요. 카지노 쪽이 안 좋습니다. 파라다이스 보시면은요, 현재 파라다이스 낙폭이 4%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GKL도 4% 정도대. 최원주 전문가님,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단기적인 악재 아닌가요? 그거 악재로 칠 수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지금 3% 낙폭을 보이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이렇게 빠지면은 접근은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행 관련주, 파라다이스, GKL, 카지노 관련주 전부 그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행 관련주는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일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안 올 것이다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쪽 여행을 좀 우리나라 대사관 측에서 좀 자제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리오프닝 흐름이 이게 이것 때문에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빠지면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